매일 아침 누군가는 멀쩡하다고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기지개를 켜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양치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장이 멈춥니다. 그냥 그렇게요. 극적인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심장마비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내일도 또 400명에게 일어납니다. 무서운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5%는 전날까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목 옆에 두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맥박을 찾아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까?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거나 건너뛰거나 끊기는 것 같습니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심장이 더 세게 뛰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의 심혈관계는 당신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전문의이며 여기 한국에서 20년 넘게 임상 진료를 해왔습니다. 언젠가 아침에 심장이 멈출 수 있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본 것들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60대 남성들이 정기검진 중에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혼자 쓰러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발견한 유가족들과 상담했습니다. 제 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누군가에게 심장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그것이 매일 아침 단 10초로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50세 이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악몽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자식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악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당신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마라톤을 뛰는 70대 환자들이 있고 숨을 헐떡이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하는 40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뜬 후 첫 1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여러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20년 동안 저는 의대에서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심혈관계에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매일 보호와 회복에 가장 잘 반응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당신이 의식을 되찾는 순간에 열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닫힙니다. 제 환자들이 평균 12포인트의 혈압을 낮추고 위험한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확한 10초 기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을 즉시 활성화하는 특정 호흡 패턴과 정확한 압력점 자극을 결합한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심장 리듬과 몸의 염증 반응을 제어하는 주요 조절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아마도 매일 아침 하고 있는 심혈관계를 은밀하게 파괴하는 5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잠에서 깬 후 60초 이내에 일어나며 5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 없이 합니다. 이 흔한 아침 습관은 코르티솔 수치를 너무 격렬하게 급등시켜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보호 쪽으로 가고 있거나 재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할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내일 아침 깨어나는 것과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의 심혈관 전문의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23년을 심장응급실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며 보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말을 듣기 전에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턱바로 아래목에 두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그 맥박을 느껴보세요. 불규칙합니까? 건너뜁니까? 이유 없이 빨라집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이고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당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병은 가슴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당신이 매일 무시하는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신발끈을 묶을 때 느껴지는 숨가쁨, 일어설 때 갑자기 느껴지는 어지러움,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는 피로감.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최후의 경고입니다. 매일 아침 한국에서만 430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들 중 87%는 전날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침에 차갑게 식은 그들을 발견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왜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였습니다.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의 가장 위험한 시간은 운동 중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잠에서 깬 후 첫 10분입니다. 이때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깨어날 때 몸은 격렬한 전환을 겪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심박수가 뛰어오릅니다. 혈액이 더 두껍고 끈적해집니다. 심혈관계가 이미 약해져 있다면 이 아침 급등은 사형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더 운동하고 소금을 덜 먹고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10초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3개월 전 한 환자가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 씨였고 74세 나이였습니다. 따님이 억지로 데려와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혈압은 160에 95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6개월 안에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심각한 심장질환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그 방법을 그분께 알려드렸습니다. 10초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것이 제가 요청한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약도, 식이요법도, 운동 프로그램도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어떻게 10초가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말을 그분께 했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비밀 무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주신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신경은 뇌에서 가슴을 지나 내려와서 심장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을 올바르게 활성화하면 심혈관계 전체에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염증이 감소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활성화된 후 90초 이내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미주신경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모드에서 살고 심장은 마침내 포기할 때까지 매일 그 대가를 치릅니다. 박 씨는 8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혈압은 118에 76이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분당 89회에서 62회로 떨어졌습니다. 따님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뜬 후 첫 10분이 왜 심장에 가장 위험한 시간인지 정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이며 저는 이 지식이 여기 서울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아침 급등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겪습니다. 혈압은 해가 뜨듯이 서서히 오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로켓처럼 격렬하게 치솟습니다. 깨어난 후 첫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30에서 40포인트까지 뛸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가속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응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의 70%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한 수년 동안 저는 수천 건의 심장 응급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저를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들 때는 괜찮았다고, 정상적으로 깼다고,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난 지 몇 분 이내에 재앙이 닥쳤다고, 한순간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져 왼쪽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배우자가 침대와 문 사이에서 쓰러진 그들을 발견했다고, 이 중요한 몇 분 동안 당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때는 부교감 신경계가 제어합니다. 이것은 휴식과 회복 모드입니다. 심장은 천천히 뜁니다. 혈관은 이완됩니다. 혈압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시스템을 범람시킵니다. 코르티솔이 75% 급등합니다. 아드레날린이 급증합니다. 교감신경계가 군사 쿠데타처럼 장악합니다. 밤새 이완되고 열려있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넓은 강이 갑자기 작은 개울로 좁아지는데 같은 양의 물이 통과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혈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압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동맥에 플라크 축적이 있거나 혈관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때 파열됩니다. 바로 이때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나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정확히 잘못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빨리 뛰어내립니다. 화장실로 급히 갑니다.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뉴스나 메시지를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아침 일찍 운동을 합니다. 신문을 가져오려고 찬 공기 속으로 나갑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68살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규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즉시 달리기를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운 2월 아침 3km 지점에서 쓰러졌습니다. 수면에서 격렬한 운동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찬 공기와 결합되어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오른팔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위험한 아침 시간을 위해 특별히 10초 기법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파국적인 급등을 차단하고 심혈관계의 수면과 깨어있는 삶 사이의 다리를 제공하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10초가 정상적인 하루와 유료 응급 상황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이 기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후가 아닙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가 아닙니다.
눈을 뜬 순간,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10초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심장이 보호받을지 위험에 처할지를 결정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몸은 유난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깨어난 후 첫 10분 동안 혈압은 평균 20에서 30포인트나 급증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혈관은 밤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가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몸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깨우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 심혈관 건강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이 매일의 충격이 최후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직후 10초라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몸의 자연적인 보호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주신경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복부까지 이어지는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심장 박동, 혈압, 염증을 조절하는 몸의 주 조절기입니다.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심장 바로 위에 올려놓으세요. 왼손은 배꼽 바로 아래배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코로 정확히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숨을 2초 동안 참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4초 동안 내쉬세요. 배가 완전히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주신경 활성화입니다. 횡격막으로 깊게 호흡하면 미주신경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안전, 평온, 보호라는 신호를요. 심박수가 즉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혈류에 축적되고 있던 염증 물질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3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동안 왼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누르세요. 세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쿠션을 누르는 것처럼 가볍게 누르세요. 이 물리적인 압력이 외부에서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제 클리닉에서 이 기법을 사용하기 전후 환자들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했습니다. 90초 이내에 그들의 몸은 스트레스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침 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는 순간 혈압이 160, 95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20초 기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매일 아침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아침 혈압이 132, 83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125, 78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미주신경을 활성화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수면에서 각성으로 전환되는 동안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시작될 때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작동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난 후 첫 10초는 하루 전체를 위해 심혈관계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접근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낭비합니다. 즉시 휴대폰을 잡고 메시지를 확인하여 코르티솔을 급증시킵니다. 빠르게 침대에서 일어나 혈압을 더욱 높입니다. 화장실로 서두르며 준비되기도 전에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차가운 물로 심장을 때려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기법 자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을 보호할 10초 아침 루틴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테스트한 방법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니까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누운 채로 있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수면에서 각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과 혈압의 조절기인 미주신경은 이 첫 순간 동안 유난히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다음과 같이 하세요. 왼손을 가슴에, 심장 바로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으세요. 배가 아닙니다. 목이 아닙니다. 심장입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 오른손을 배꼽바로 아래 복부에 올려놓으세요. 이 손 위치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미주신경과 직접 소통하는 두 개의 주요 압력 지점입니다. 코로 정확히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오른손에 대고 복부를 밀어내세요.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잘못 호흡하며 폐의 윗부분만 사용합니다. 이 얕은 호흡은 몸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합니다. 심장은 결코 이완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숨을 2초 동안 참으세요. 2초 동안 왼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세게 누르지 마세요. 저항을 느낄 정도로만 누르세요. 이 부드러운 압력이 가슴벽의 압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것들은 압력 변화를 감지하고 즉시 뇌에 혈압을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작은 센서입니다. 이제 입으로 4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 복부가 다시 내려가는 것을 느끼세요. 오른손이 더 낮게 가라앉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완전한 주기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2초 부드러운 압력으로 참고 4초 내쉬기, 총 10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 운동을 시도할 때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완전한 주기로 3번 해야 합니다. 총 30초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요.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완이 아닙니다. 치료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경계를 통해 전달되는 심혈관 치료제입니다. 이 30초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첫 10초 주기 안에 미주신경 활성화가 40% 증가합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심박변이도 모니터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심박수는 평균 분당 8회 감소합니다. 혈관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동맥벽의 평활근이 잠들었을 때부터 유지하고 있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주기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심장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상이고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이거나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병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 아침 코르티솔 급증은 시한폭탄입니다.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주기에는 몸이 완전히 부교감 신경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휴식과 회복 모드입니다. 염증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덜 끈적거리고 응고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심장 리듬이 부정맥으로 이어지는 경직되고 스트레스 받은 패턴 대신 건강하고 가변적인 패턴으로 안정됩니다. 제게 온 환자 중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이 있었는데 혈압 수치가 160에 95였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8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혈압이 130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0초 루틴의 힘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이것을 할 것입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아침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으세요. 저는 서울 진료실에서 매일 이것들을 보고 있으며 각각은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일어나자마자 즉시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잠을 잘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혈관이 약간 수축됩니다. 심장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처럼 찬물을 마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찬 액체가 여러분의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혈관이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혈압이 불과 30초 만에 15에서 20포인트 급등합니다. 심장은 갑자기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더 많은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통계는 무섭습니다. 아침 시간대가 모든 급성 심장 사건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찬물을 마셨습니다. 제게 온 환자 중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전히 운으로 아침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일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더 빨리 깨어나고 싶어서 항상 얼음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심장이 눈을 뜨는 순간 마라톤을 뛰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세요. 2주 안에 그녀의 아침 혈압 수치가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단지 물의 온도를 바꾸는 것만으로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전화기를 집어 메시지, 뉴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코르티솔이 시스템에 넘쳐납니다. 심박수가 분당 60회에서 90 또는 심지어 100으로 뛰어오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심혈관계가 수면으로 인해 이미 취약한 상태일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의 청색광은 또한 몸 전체의 염증을 조절하는 일주기 리듬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아침 스트레스는 혈관벽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러한 찢어짐은 플라크 축적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심장병의 시작이며 전화기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잘못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의료원 진료실에서 이것 때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몸은 그것을 다시 올리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액을 더 두껍고 응고되기 쉽게 만듭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 특히 가공빵, 설탕이 든 시리얼 또는 튀긴 음식을 먹으면 엄청난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액이 끈적거리게 됩니다. 혈관이 굳어집니다. 한 환자, 부산에서 온 72세 남성은 편의를 위해 매일 아침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은 280이 넘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그에게 3가지 다른 약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라면을 즉시 중단하세요. 대신 삶은 계란 2개, 아보카도 반 개, 호두 한 줌을 드세요. 3개월 후 그의 콜레스테롤은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요. 겨울에 저는 서울에서 매년 이것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는 혈액이 더 걸쭉합니다. 혈관은 아직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영하의 기온에서 밖으로 나가 조깅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심장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추위는 동맥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이 조합은 치명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아침 하고 있을 가장 위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은 흡연보다, 높은 콜레스테롤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절대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깜짝 놀라 일어나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밀고 빠르게 일어서서 화장실로 서둘러 가시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는 그 단순한 행동이 심혈관 위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아침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밤새 낮고 안정적이었던 혈압이 10초도 안 되어 갑자기 30에서 50포인트나 치솟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60회에서 90회 이상으로 즉시 뛰어오릅니다. 수면 중 이완되어 있던 혈관들이 마치 정원용 호스에 갑자기 수압을 최대로 올린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정오 사이의 심장마비 위험은 40% 증가합니다. 뇌졸중 위험은 49%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당신이 매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아침 급등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때 교감신경계가 격렬하게 활성화됩니다. 아드레날린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동맥이 수축합니다.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5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관상동맥에 플라크가 쌓여 있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력 급등이 그 플라크를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혈전이 즉시 형성됩니다. 혈류가 멈춥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강남구에 사시는 박씨라는 68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6시 15분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바닥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평화롭게 잠을 잤고 6시에 알람이 울렸으며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전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급등이 그녀의 심장 근육을 죽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너무 단순해서 거의 어리석게 들릴 수 있지만 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제 진료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정확히 30초 동안 누워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계세요. 평평하게 누운 채로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그 자세로 30초를 더 계세요. 깊은 숨을 3번 더 쉬세요. 그런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발을 바닥에 대고 앉으세요. 앉은 채로 1분 동안 그대로 계세요. 그래야만 일어서셔야 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환하면 심혈관계가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혈압이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상승합니다. 심박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혈관이 적절하게 수축할 시간을 갖습니다. 위험한 아침 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틀렸습니다. 이 아침 급등은 건강한 심장도 손상시킵니다. 매일 당신은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손상들이 축적됩니다. 염증이 됩니다. 염증이 플라크가 됩니다. 플라크가 폐색이 됩니다.
폐색이 심장마비가 됩니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리지만 아침 루틴으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육 하나라도 움직이기 전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평온한지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안정시 심장입니다. 이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평화로운 심장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호르몬의 폭풍으로 충격을 주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러니 실수로라도 그만하세요. 2, 3분짜리 점진적 기상 루틴은 양치질만큼 자동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정확히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제가 곧 나눌 모든 세부사항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휴대폰에 손을 뻗기 전에, 화장실로 서두르기 전에, 심지어 침대에 앉기 전에도 20초 루틴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일까요? 수면 중에 미주신경은 깊은 휴식 모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후 처음 10분이 이 신경이 활성화해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보호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정확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오른손을 가슴에, 심장 바로 위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왼손은 배꼽 바로 아래 하복부에 놓으세요. 갈비뼈가 아니라 배를 느껴야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정확히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팽창하면서 왼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오른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숨을 2초 동안 참으세요. 그런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공기를 내보낼 때 부드러운 허밍 소리를 내세요. 배가 수축하면서 왼손이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완전한 주기입니다. 이 주기를 정확히 3번 수행하세요. 총 시간은 약 30초이지만 적극적인 호흡 부분은 주기당 10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주신경 활성화입니다. 행경막 호흡과 손의 부드러운 압력의 조합이 신경계에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 루틴을 완료한 후 90초 이내에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박 변이도가 개선됩니다. 혈관의 염증 표지자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합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흡 루틴을 마친 후 즉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3번의 호흡 주기를 마친 후 2분 더 누워 계세요. 이 2분 동안 발목을 천천히 10번 각 방향으로 하세요.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은 노인이 너무 빨리 일어날 때 발생하는 급격한 혈압 상승을 예방합니다. 이 혈압 급상승은 한국에서 매년 수천 건이 아침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5가지 아침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둘째,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주는 메시지나 뉴스를 확인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급증은 호흡 운동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셋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점심까지 공복 상태로 있으면 심장이 연료 없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넷째, 추운 계절에는 기상 후 첫 1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혈액이 더 끈적하므로 갑작스러운 운동은 혈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형 음식을 먹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심박수를 평균 분당 18회 증가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74살이십니다. 6개월 전 혈압이 160에 95였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약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바로 20초 운동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32에 82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동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외 없이 명절에도 여행 중에도 몸이 완전히 괜찮다고 느껴질 때도 기억하세요. 심장병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댓글에 이 문장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문장을 입력할 때 내일 일어나서 이 운동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활동적인 조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짐이 되지 마세요. 본보기가 되세요.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아끼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운동을 시작한다면 그분의 건강한 삶에 10년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20초 아침 운동을 시도하실 건가요? 그리고 몇 시에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심장 건강 목표가 궁금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기법을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심장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